여러분은 식당에서 받은 가장 감동적인 서비스가 무엇이었나요? 비싼 돈을 내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최상의 음식을 즐긴 경험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작은 배려를 받았던 순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문화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환대란 무엇인지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20년간 셰프로 일해 온 브라이언 리입니다. 저는 세계 각국의 요리를 경험하고 최상의 맛을 연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국을 방문한 후 제 철학이 송두리째 바뀌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무료 반찬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빵 한 조각도 돈을 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작은 반찬들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당연한 문화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가능해? 어떻게 식당이 남는 게 있지?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정이라는 이름 아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광장시장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닌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장시장은 한국의 전통시장 중 하나로 현지인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요리사로서 새로운 식재료와 요리를 탐방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장을 둘러보며 다양한 음식을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자극하는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카푸친전, 윤기가 흐르는 떡볶이, 그리고 짭조름한 육수가 끓고 있는 국밥까지 마치 거대한 야외 레스토랑 같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김치 가게였습니다. 저는 한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십 가지 김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한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를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김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환한 미소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한번 맛보고 가요. 사장님, 저는 당황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시식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젓가락을 건네며 김치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감칠맛과 알싸한 매운맛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단순한 발효음식이 아니라 정성과 시간이 담긴 작품 같았어요. 저는 감탄하며 할머니께 김치가 너무 맛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덤으로 더 많은 김치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외국인 손님이 우리 김치 맛있다고 하니 내가 더 기쁘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뉴욕에서는 팁을 줘야만 환한 미소를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기꺼이 나누며 아무런 대가 없이 정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 듯 보였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이 작은 시장에서의 경험이 제가 앞으로 경험할 더 큰 문화적 충격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김치 가게 할머니께 김치를 받은 후 저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시장을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는 팁을 줘야 겨우 받을 수 있는 친절을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베푸는구나. 광장시장을 거닐면서 저는 몇 가지 간식거리를 더 사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호떡을 파는 노점에서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있던 한국인 손님이 호떡을 받고는 주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더니 갑자기 2개를 더 받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순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추가 요금을 낸 걸까? 아니면 무슨 멤버십 같은 게 있나? 하지만 다음 차례가 되어 제가 호떡을 주문하자 주인 아저씨는 환한 미소와 함께 작은 호떡 하나를 덤으로 얹어주셨습니다. 외국 손님은 처음이지. 서비스야 한국에서는 원래 이렇게 주는 거야.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뉴욕에서는 추가 주문을 하거나 단골이 되어야 겨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이곳에서는 단순히 환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호떡을 한 입 베어 물며 저는 문득 제 레스토랑의 손님들을 떠올렸습니다.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손님이 음식을 즐긴 후에도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생일이라 해도 무료 디저트를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고
식사 중 요청한 추가 소스도 별도 요금이 붙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이게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일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거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제가 뉴욕으로 돌아가 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방식까지 바꿔놓게 됩니다. 광장시장에서의 경험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어느 날, 저는 한국인 친구의 추천으로 한식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받은 정이 단순한 개인의 친절인지 아니면 한국의 문화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밝은 미소로 맞아주는 직원들. 뉴욕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일수록 무뚝뚝한 서비스가 일반적이었기에 이 친근한 분위기부터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불고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건 다 뭐지? 제가 주문한 불고기가 나오기도 전에 테이블 위에는 작은 접시들이 하나둘씩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나물, 장아찌, 두부조림 심지어 국까지. 마치 코스 요리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반찬을 따로 주문하지 않았어요. 서빙하던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손님. 이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부족하면 더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뉴욕에서는 식전 빵 한 조각도 따로 비용을 내야 하는데 여기서는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들이 기본으로 제공된다고요? 저는 하나씩 반찬을 맛보았습니다. 단순한 곁들이 음식이 아니라 각각의 반찬이 정성스럽게 준비된 요리 같았어요. 미국의 레스토랑에서는 사이드 디쉬 한 접시에 최소 $10 이상 받는데 이곳에서는 무료로 그것도 원하는 만큼 제공된다니. 이게 정말 가능한 모델일까? 뉴욕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항상 재료비와 인건비를 고려해야 했던 제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반찬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모습을 보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문화구나. 한국에서 반찬은 덤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음식이었습니다. 혼자 먹어도 여럿이 먹어도 자연스럽게 나누며 즐기는 것이었죠. 손님들에게 더 많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정을 나누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한국에서의 또 다른 경험을 통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반찬 문화가 신기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식당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이 철저한 비용 계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심지어 얼음물조차 추가 요금을 받는 곳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반찬을 더 달라고 해도 직원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반찬을 계속 주시면 식당이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직원은 살짝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해라뇨?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많이 드세요. 직원의 태도에서 손해라는 개념조차 없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뉴욕에서는 비용 절감과 이윤 창출이 식당 운영의 기본 원칙인데 한국에서는 정성껏 차린 반찬을 나누며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손님이 저를 힐끗 보더니 웃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외국 분이신가 봐요? 음식 입에 맞으세요? 한국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일이 드문 문화라고 들었는데 이 손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반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이 반찬 문화가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밥 한 끼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도 기본적으로 같이 나누는 거고요. 밥을 나눈다. 이 한마디가 저에게는 강렬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에서는 레스토랑에서 최고의 미식 경험을 돈 주고 사는 문화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온정, 배려까지 함께 제공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김치 가게 할머니가 덤을 주셨던 이유, 호떡 가게 아저씨가 추가로 하나를 얹어주셨던 이유, 그리고 이 한식당에서 반찬을 넉넉히 제공하는 이유까지. 이 모든 것은
정칭이라는 한국말 특별한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깨달음이 뉴욕으로 돌아간 후 제 레스토랑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요. 식사를 마칠 즈음 저는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한 손님이 반찬을 거의 다 먹고는 직원에게 이 반찬 좀 더 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네 잠시만요 하며 바로 새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추가 비용이 붙었겠지. 뉴욕에서는 사이드 디쉬 하나만 추가해도 최소 10에서 15달러는 내야 합니다.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테이블에 놓인 기본 빵조차 추가 요청하면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반찬을 추가하는 것이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닌 듯했습니다. 저는 또 궁금해졌습니다. 이 문화는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저는 직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죄송한데 한국에서는 원래 이렇게 반찬을 무료로 주는 건가요? 언제부터 이런 문화가 생긴 거죠?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그래요.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밥을 함께 나누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특히 반찬은 집에서도 손님 오시면 넉넉하게 내주는 게 기본이죠. 그러고 보니 김치 가게 할머니도 호떡 가게 아저씨도 그리고 지금 이 한식당도 모두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한국인의 철학이구나. 식사를 마친 후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후식으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따로 주문한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또 무료 서비스일까? 아니면 추가 비용이 붙는 걸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커피요.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서비스예요. 식사 후에는 원래 이렇게 드려요. 또 한 번 충격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커피 한 잔만 주문해도 최소 5에서 6달러는 내야 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후식으로 제공되는 커피가 따로 청구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식사가 끝나면 당연히 주어진다니 조그마한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받아 들었습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크기, 그리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기.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건 믹스커피. 뉴욕에서는 고급 원두를 갈아 만든 에스프레소나 핸드드립 커피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믹스커피는 거의 접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컵에 담긴 달달한 커피 한 모금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작은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저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뉴욕에서 커피는 그저 상품일 뿐이었는데 여기서는 사람을 잇는 매개체가 되는구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식사 후에 바리스타가 직접 내린 에스프레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고급스러움을 더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뉴욕에서는 커피를 마시며 낯선 이와 대화를 나누는 일이 흔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손님들은 빠르게 계산을 하고 자리를 떠났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작은 식당의 한쪽 구석에서 할아버지 두 분이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보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날 처음 본 사이였습니다. 이 집 반찬 맛있지 않소? 그러게요. 요즘 이렇게 정성 들인 곳이 잘 없는데 참 좋네요. 그 작은 대화 하나가 어쩐지 제 마음속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식당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편안한 표정으로 식사 후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혼자 온 손님들도 커피를 마시며 느긋하게 앉아 있었고 일행이 있는 사람들은 여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치면 바로 계산을 하고 자리를 떠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테이블 회전율이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쉬는 시간이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이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뉴욕에서는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식사는 단순한 생존의 수단일 뿐 이렇게 느긋하게 머물며 대화를 나누는 일이 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시간에 쫓기고 식사조차 효율적으로 끝내려 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이 작은 믹스커피 한 잔이 식사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요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커피 맛이 어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라 이 분위기가 참 따뜻해요. 사장님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커피는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광장시장의 김치 가게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호떡 가게 아저씨도, 한식당에서 반찬을 넉넉히 내어주던 직원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연결고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뉴욕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정이라는 특별한 감각, 커피 한 잔, 그 작은 것 하나가 공간에 머무를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하고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화를 뉴욕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그러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제 레스토랑에서 예상치 못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것을요. 식당을 나와 거리를 걸으며 저는 계속해서 방금 전의 경험을 곱씹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라니.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문득 한국에서의 기억들을 정리하며 메모장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김치 가게 할머니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다. 호떡 가게 아저씨 환영의 의미로 덤을 주다. 한식당의 반찬 문화 함께 먹는다는 것의 의미. 믹스커피 한 잔 식사 후에 작은 여유가 주는 따뜻함. 저는 펜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뉴욕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 뉴욕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저는 항상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반찬을 무료로 주는 것, 커피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오히려 식당을 운영하는 본질적인 철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뉴욕에도 이런 따뜻한 문화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단순히 비싼 음식을 먹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연결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 제 레스토랑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직원들과의 갈등을 불러오고 뉴욕 미슐랭 레스토랑의 시스템을 흔드는 일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제 레스토랑에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따뜻한 정이 뉴욕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면 거부감이 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변화부터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식사 후 무료로 믹스커피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보통 식사가 끝나면 손님들이 바로 계산을 하고 떠나기 때문에 커피 한 잔을 제공함으로써 손님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였지만 뉴욕에서는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반문했습니다. 셰프, 정말 무료 커피를 제공하실 건가요? 그들은 이 레스토랑이 미슐랭 스타를 받은 곳이고 손님들에게는 최고급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렴한 믹스커피가 고급 레스토랑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은 뉴욕에서는 모든 것이 유료입니다. 왜 굳이 무료로 줘야 하죠?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믹스커피의 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따뜻한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손님들이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설명했고 결국 작은 실험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손님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커피를 받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고 이게 뭐죠? 무료라고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커피를 마시며 왠지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르는 맛이에요.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손님들은 이 커피 달달한 게 기분 좋네요.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손님들이 믹스커피를 마시면서
좀 더 오랜 시간을 레스토랑에 머무르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쁜 뉴욕의 레스토랑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변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손님들은 식사를 마치자마자 떠나지 않고 믹스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손님들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랜만에 느긋한 대화를 나눴고, 친구들과 함께 온 손님들은 식사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직원들 역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과 더 따뜻하게 소통하는 모습이 보였고,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전보다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반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뉴욕 미슐랭 레스토랑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동료 셰프였습니다. 그는 다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당신이 요즘 무료 커피를 제공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최고급 원두 커피만 제공해야 한다는 걸 모르나? 공짜 커피 따위는 우리 업계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에서 만난 김치 가게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돈을 떠나 음식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분이었습니다. 호떡 가게 아저씨도 떠올랐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작은 호떡 하나를 덤으로 주며 환영의 의미를 전했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한식당에서 반찬을 넉넉히 내어주던 직원도 기억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행동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사고방식과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뉴욕에서도 이런 문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건 셰프에게 말했습니다. 믹스커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커피 한 잔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넌 너무 순진해. 뉴욕에서는 정 같은 걸로는 식당을 운영할 수 없어.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몇몇 업계 사람들은 저를 의아하게 바라봤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믹스커피를 마시며 저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 레스토랑에 오면 뭔가 편안해요. 라고 말하는 손님이 있었고, 커피를 마시면서 친구들과 더 오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급 커피보다 이게 더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완벽한 맛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연결되는 경험이라는 것을요. 뉴욕 한복판에서 믹스커피 한 잔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미슐랭 평가단이 다시 제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한 평가단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음식은 훌륭하지만 이 레스토랑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분위기가 더 인상적이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뉴욕에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미슐랭 스타 셰프로서의 경력을 쌓아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요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믹스커피 한 잔이 제 인생을 바꾸었듯이 앞으로도 저는 한국에서 배운 이 문화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뉴욕에서 미슐랭 셰프로 살아온 브라이언 님이 한국에서 경험한 정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철학을 가지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음식이라는 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고 따뜻한 순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반찬 문화나 믹스커피 한 잔이 어떤 이에게는 인생을 바꿀 만큼 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뉴욕에서도 작은 커피 한 잔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우리도 일상 속에서 나누는 작은 친절과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울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 특별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꼭 나눠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